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이토마토 최배운 전문가 투자클럽에서 진행하는 정권방송입니다. 정권방송이나 뭐 TV나 영상에서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뭐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투자 의견이 전문가마다 다 다르고 저도 틀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제가 전문가를 믿지 말고 자신의 어떤 투자 철학을 만들어서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거죠. 대다수 투자자들은 사실은 뭐 재무제표 분석할 줄 모르고 차트도 모르고 인터넷도 잘 못합니다. 그냥 HTS도 없이 컴퓨터도 없고 그냥 핸드폰으로 정권계좌 만들어서 거기서 주문하는 거, 사고 파는 것만 주로 압니다. 가치평가, PER이든 PBR이든 ROE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물론 그거 안다고 돈 버는 것은, 돈이 번다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둘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참고를 할지, 아니면 나는 저 전문가 말은 믿는다든지 아니면 저 전문가 말은 안 믿는다든지, 그럼 본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보고 지나온 걸 보고 믿고 안 믿고 그렇게 따지는 거죠. 전문가들 이야기하면 시세가 금방 올라가면 막 믿어요, 그죠? 믿다가 내려가면 손해 나면 또 안 좋다 그러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거래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어떻게 자기가 할 건지, 그것은 본인들이 자신들의 수준이나 자신들 어떤 성향, 그런 게 있어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최고의 전문가한테 있는데도 난 이 종목 10배를 간다, 10년 동안 10배 가니까 1000만치만 사놓고 10년 동안 건드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중에서 100명이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죠? 그 100명 중에 5명은 정말 가져가서 가져가는 분도 있고, 아니면 금방 올라간 금방 팔고 내려간 금방 손절하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결국은 그 전문가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판단해서 듣고 이해를 하고 판단하고 나는 결국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을 해서 얼마치를 사고 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장기로 갈지 단기로 갈지 이걸 다 계산해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투자자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샀는데 올라가면 저 사람 잘하고 내려가면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허송세월이 됩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날 이 시간에 제가 그렇게 방송을 해놨어요. 오늘은 제목이 이렇죠. 썸네일. 동영상에서 첫 대문에 표시되는 그게 썸네일이라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썸네일. 이렇게 여러분이 보이는 첫 화면에 영상이 쭉 있잖아. 영상의 대문에 우리가 대문에 집에 일반적인 집들 가정집에 주택에 보면 대문에 홍길동 문패가 있듯이 이 영상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짧게 간단하게 써놓는 건데, 이것을 자극적으로 주로 써놓습니다.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실제 방송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그 썸네일을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즉 낚시라는 거죠. 낚시질을 하기 위해서. 미끼를 어떻게 던지냐. 우리가 이제 술집, 용주점에 술집 같은 거 막
카드만한데 별별 뭐 거기서 돌리잖아요, 그죠? 미끼 카드도 돌리고 미끼 팜플렛도 돌리고 사람들이 막 휘어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영상을 조회를 해야 되면 조회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자극적으로 영상과 상관없는 내용을 올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동방부사 1등주 TV 요것은 저의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이라서 저는 이제 이 썸네일을 그냥 영상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올립니다. 그래도 조회수를 늘려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봐야 동방박사 투자 철학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래서 제가 관여하지 못하는 썸네일들, 토마토 정권통이라든지 TV, 토마토 TV 저 영상을 나가서 출연을 하면 그 뭐 10분 하든 50분 하든 거기에 대한 썸네일은 제가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자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유튜브에 보면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 별별 영상들이 다. 그러면 그 썸네일을 보면 썸네일과 그 안에 방송 내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린 분도 있어요.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가짜로. 저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오래 가지는 못한다. 자기 팬들이 장기 투자 철학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전문가 중에 장기 투자의 1인자라고 자부를 합니다. 실제로 책도 냈죠. 책 냈는데 거기 다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저만큼 잘하는 분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저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도 밑에 바닥에서 2배, 3배 이렇게 오른 주식도 있죠. 조선주. 지금 건설주가 많이 빠져 건설주 올라간다. 그럼 저는 이런 주식들을 단 1초도 보유하지 말라 그럽니다. 1초도. 개인 투자자. 저는 장기 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철강주도 그렇고요. 매매는 해도 됩니다. 매매는 본인들 알아서 뭐 사고 팔면 되죠. 근데 장기 투자를 말하는 거 한 번 사면 팔아먹지 않아도 손해나도 평가손이 나도 팔아먹지 않아도 결국은 내가 사상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주식 그런 게 장기 투자죠. 사상 최고점을 돌파를 못한다면 그것은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밑에 사서 위에 팔고 아무리 높은 가격에 사도 손절하지 않아도 될 주식,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주식, 최소한 이익이 사상 고점에 사더라도 이익을 50% 100% 이상 낼 수 있다면 10년을 들고 가도 되는 거죠. 사상 고점에 50% 수익이 난다면 10년 동안 연간 평균 5%고요. 따블이 나면 연간 10%잖아요. 그럼 은행에 넣은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주식들을 개인 투자자는 좋아하고 물려도 상관없이 그런 건데, 물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가 산 가격에 도달할지 말지 확신이 없을 정도 그런 주식은 1초도 보유하지 않는 게 저의 투자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단기 매매, 차트 매매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바이오즘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반도체만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들을 때 항상 저는 장기 투자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 책에도 있지. 1년을 갖고 2년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기업이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상 고점은 주가 측면 사상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기업, 그 근거가 확실히 있는 기업들은 보유를 해야 되는 거죠. 평가손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오늘은 제목이 글로벌 주식시장 급등락이 지금 계속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럼 안정된다.
이게 물음표가 아니고 사람들은 물음표인지 느낌표인지 요 의미조차도 모르신 분도 많아요. 물음표라는 것은 확정이 아니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물어보는 것처럼 물음표죠. 근데 이런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8월 20일 정도 하반부터 반등장이 온다. 안정이 된다. 그런 의미로 이 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8월 2차 전지주 바닥. 저는 올해 계속 상반기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8월 달이 바닥이다. 제가 보는 바닥은 대다수 2차 전지주로 말하는 거예요. 2차 전지 바닥 아니고 지금 올라간 주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는 바닥권이 8월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지금이 단기 매매자들이나 장기 투자자한테서 가격적으로 바닥에서 사면 제일 좋은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 버는 것은 바닥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은 대다수가 종목이 10개면 10개 중에 뭐 한 종목 받아서 한 주 위에 사고 그래서 뭐 손해나 이익 났다. 이익 나서 빨리 팔아먹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돈은 복리로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어서 신념을 갖고 사서 이익이 나서 파는 거. 그것도 많이 사서 집중 투자해서 올인해서 단 50% 먹어도 계산 50%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대다수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도박입니다. 어떤 전문가랑 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렇다면 어떤 주식으로 집중 올인 투자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것도 정답은 뭐 내려주진 않아요. 여러분들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동방박사 1등주 TV 이렇게 프리미엄 뭐 저는 여기는 유튜브다. 재본 전문가를 치면 자식 물리주 투자 원칙 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동방박사 1등 TV 저는 뭐 아주 구독자 얼마 되지 않아요. 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뭐 한 건 아니지만 구독자보다 저는 이제 아마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죠 앞으로. 자, 이렇게 치면 나오고요. 아니면 동방박사 쳐도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내려버리면 자, 여기 보시면 토마토 정권통이라고 있죠. 이렇게 1개월 전에 13만 6월 6일 날 찍었던 영상은 손절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삽입부산 안 가면 돌을 던지고 삼성했을 때. 그럼 요건 제목 요것은 아마 자극적으로 이렇게 토마토 TV에 정권통 올렸죠. 제목을 자극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250만을 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다 아마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나 봐요. 언제 갈지. 그것은 정확히는 맞추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주식이 400% 오르려면 여기는 150만원 요구 단가가 30만원 되니까 30만원 355 5배면 150만원이잖아요. 지금 82만 8천 사상 9점이고 그 2배는 간다는 얘기죠. 사상.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언제 가느냐. 올해 40만원 사놓고 지금 31만원 왔으니까 손해났네. 언제 150만원 가지? 요렇게 계속 쳐다보면 사자말자 400%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팔면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그 정도가 된다면 세상의 돈은 내가 다 갖고 와야겠죠. 하지만 내용을 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그에 대해서 또 본인들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사고 파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예중에 이야기한 것 중에 틀린 얘기도 있고 오타난 것도 있고 뭐 틀린 얘기도 있고 맞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100%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 전문가를 여러분들은 투자자 전문가를 왜 전문가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를 믿지 말고 그 전문가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고 그 내용이 내가 동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동의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괜찮은 것 같다 지금은 아니면 나는 정말 이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들고 가야지 그럼 수익이 한 10배가 난다 생각하면 그 수익이 10배 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나고 그죠? 저 전문가 10배 난다는데 계속 빠지기만 빠졌는데 그런데 결국은 10년 되니까 10년 안에 막 20배 30배가 났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때가 들고 갈 수 있겠냐고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럼 저 논리가 과연 맞는지 그걸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판단하려면 결국은 전문가 수준 이상을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 갖고 있어야 되죠. 전문가들이 이상의 그럼 장기 투자를 한다면 10년 정도 이렇게 가지고 가서 10배 난다. 그러면 그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시세 공부를 해서 해고 알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그냥 매매하든지 본인 성향대로 하면 돼. 아니면 관심을 끄든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주가 사실 내려가면 어떻게 하는 것은 아무런 내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제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조정 있고 테슬라 소폭 올랐고 미국도 잘 안 가고 있죠. 지금 엔캐리드 자금이 청산 트레이딩 그 여부에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월요일날 엄청나게 빠졌죠. 모든 세상이 다 빠지면 내 것도 다 빠져요. 나만 괜찮을 거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나만 현금 갖고 피할 수 있다면 최고의 투자자겠죠. 그죠? 근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됩니다. 소나기를 안 맞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소나기 맞았다고 내 인생에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맞을 거 맞으면 되고 소나기는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 이번 월요일날 하루에 12% 빠지고 일본이 그 전날 5% 빠지고 17% 빠지고 20% 단순히 빠지고 42,000에서 31,000원이 왔어요. 10,000포인트가 25%가 당장 그냥 빠졌어요. 한 달 만에. 일본 보시면 1개월 만에 25%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보고 이제는 이때 대응이 되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나는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할지 아니면 추가 내려가서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한 판단을 요 당시에 해야 되는 거죠. 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때 팔걸 자 지금 많이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팔자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아직 멀었다 그냥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도 엄청 많이 올라와 있죠.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8,000에서 5배나 올랐어요. 지수가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5848 5배 올랐잖아요. 그죠? 그럼 2013년 아베 정권이 돈을 풀기 시작했을 때부터 요때가 아베 정권 맞을 거야 아마. 그러면 요땐가 그래서 모양 자체로 보면
연봉 차트로는 완전 수렴하고 수렴하고 급등을 한 거죠. 그죠? 그때 저 때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때가 언제냐면 2000 여기 8년이잖아요. 2008년 내각 총리가 된 것은 2006년도에 아베가 이렇게 되고 있다가 아베가 2012년도 한번 됐다가 여기서 5년 만에 2006년도 아베 총리가 내각 대신으로 됐다가 내각 총리로 됐다가 실권하고 그 다음에 5년 만에 다시 됐습니다. 재집권을 했습니다. 12년도. 그러고 나서 자신감 얻고 모든 걸 해서 강력히 해서 여기서 아베 총리가 돈을 풀기 시작한 거야. 헬리콥터로 돈 풀었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그런 얘기처럼 엄청나게 2006년도 2007년도는 잠깐 집권했다. 그 다음에 다시 참여선거에 참패하고 나서 요때 당시 12년부터 20년까지 2차 집권 시기예요. 2012년부터 13, 14, 15, 16, 17, 18, 19, 20년도 지난 그 비격당하기 전까지 여기서 아베 정권이 일본을 살렸습니다. 일본을 살렸다는 얘기는 경제를 살린 게 아니고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돈으로 경기 침체를 더 이상 경기 침체를 막아버리려고 인플레이션 일으키려고 엄청난 노력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가 상승률이 1% 이내로 계속 있었다가 결국은 여기서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아도 22년도 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 전쟁 터지고 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인플레이션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해놓은 그 결과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 결과일 수도 있죠. 그 효과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사상 최고 좋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 그러면 에나,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에나 뭐 캐리 트레이드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 캐리 트레이드 무슨 말 모르지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알고 싶으면 사실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장기 투자에는 문제 되지 않아요. 에나 캐리 트레이드가 어떻고 경기 침체가 어떻고 여러분들이 그거 할 수 있겠냐고요. 대다수 제가 보니까 제 방송 이 방송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점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90%가 이해를 못해요. 90% 정도는 제가 보니까 90% 정도는 인터넷도 못하는데 차트 당연히 모르고요. 재무제표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전문가들 설명해봤자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들어봤자 그건 심리만 나빠지는 거. 와, 불안 심리가 커져요. 자꾸. 에나 캐리드가 뭐든지 경기 침체가 뭐든지 향후 10년 뒤에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거 있으면 그럴 때 사놓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잘 모르니까 인터넷도 못하니까 나는 대한민국 주식 사면 삼성그룹주 사면 되죠.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머리가 있으면 난 인터넷도 못해요. 그럼 삼성그룹주 중에서 앞으로 계속 성장한 10년 뒤에도 5년 뒤에도 계속 회사가 영속성으로 살아남아 있고 계속 실적이 나빴다가 좋았다 하지만 결국 우상향을 할 거다. 실적이. 그런 기업이 어디 있을까?
그룹사, 우리나라 전체 그룹 중에서 삼성이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삼성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삼성 중에서 뭘 해야 돼요? 그럼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바이오, 삼성물산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죠? 야, 그럼 이것 중에서 내가 또 다 사지 말고 한 종목만 난 선택하겠다. 나는 원래 장기 계좌, 주식 계좌가 여러 개 있지만 장기 투자로 하는 계좌는 단 내가 3천만 원 한다면 난 1,000만 원을 장기 계좌에 집어넣고, 요거는 한 번 사면 최소한 2배에서 3배가 나지 않으면 절대로 팔지 않는다. 반타작되든지 마이너스 90% 내려가더라도 팔지 않는다. 그런 주식이 장기선, 그러면 그거를 사놓고 있고, 여기는 수익이 나야 파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계좌에는 단기 매매 하다가, 와, 단기 매매에서 한 20% 먹으러 들어갔는데 20% 수익 금방 나고, 와, 이 회사 알아보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 만약 작년 같으면 조선주를 샀다? 바이오주를 샀어요. 그죠? 도대체 안 가다가 올해 막 급등하고 있잖아. 바이오주, 조선주. 그러면 팔아먹지 말고 해서 중기 한 6개월, 1년 사이 투자 기간을 늘려서 넘기고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단기 매매 한다든지, 이렇게 계좌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주식 하면 아무것도 내가 모를 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주식 투자를 아무것도 모르면, 미국은 세계에서 항상 성장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일본은 이렇게 성장 20년 됐다가 이제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그럼 미국 주식을 사겠다. 나 한국 주식. 그럼 미국 주식 뭘 살까? 그럼 뭘 사고, 나는 잘 모르니까 남은 중소형주 사면 좋겠지만 그것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산 거. 이렇게 하면 깨질 수가 없죠. 주식 투자로는. 주식 투자 어떻게 돈을 잃을 수 있냐고요. 본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고 팔아서 잃는 거지. 실제로 평가손익은 내 계좌에 돈이 나간 것도 아닌데. 그럼 여기 일본들은 내려왔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수익이 났어요. 일본 어르신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장기 투자 공부도 하고, 배당 받으려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펀드뿐만 아니라 모든 게 여기서 엄청나게 사재했으면 돈 풀어가지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까지 하면서, 아베가 하면서 진행해서 좋은 주식을 싹쓸이 해놔버렸거든. 장기 펀드뿐만 아니라 배당도 주면서 싹쓸이 하고, 배당 주라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우리는 재벌 구조기 때문에 밸류업의 구조적으로 쉽지 않아요. 저는 밸류업 때문에 주식을, 삼성물산을 사 있다 그런 건 저는 삼성물산은 1초도 보유하지 말라 그럽니다. 삼성물산을 1초도 보유할 이유는 없어요. 밸류업 때문에 배당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럼 삼성물산 중에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바이오 때문에, 삼성 SDI 때문에,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SDI잖아요. 삼성전기고. 그럼 삼성전자를, 물산화 전자가 좀 전자를 사면 되고, 자회사를 사야 되죠. 지금 성장하지 못한 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스코, 여러분들이 포스코 홀딩스가 없는 사람 올 뜻은, 초보자는 인터넷도 못하는 사람 포스코 홀딩스 대다수. 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유튜버들이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야, 요 포스코 리튬 강산도 있으니까 하고, 그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앞으로 아스 자원개발 있고 고동모터 있어요. 요게 좋으니까 이 포스코 홀딩도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 그럼 바보들이죠. 이 포스코 홀딩스가 47개인가 기업이, 자회사들이 있는데, 연결 대상이 47개 전부 다 좋아야 얘가 다 좋은 거죠. 그 중에 몇 개 점은 상장회사가 좋다면 그 상장회사를 직접 사면 되죠. 리튬 회사는 상장된 게 안 했으니까 리튬이 좋으면 포스코 홀딩 사야 되고, 그냥 포스코 인터가 좋으면 좋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가 좋으니까 포스코 홀딩 가지고 있어라. 포스코 인터를 좀 인터를 사면 되잖아요. 아까 삼성물산을 갖고 있지 말고, 1초도 보유하지 말고, 삼성전자가 좋으면 전자를 갖고 SDI 사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이제 일본은 지금도 20% 때려도 25% 빠져도 한 달 만에 아직도 일본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장은.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인상해 버렸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이게 사단이 났는데, 경기가 글로벌 침체되고 하면 일본은 내수만 해도 성장할 수 있지만 일본도 결국은 경기가 안 좋게 돌아가겠죠. 글로벌이 다 안 좋으면. 그러면 결국은 내려가요. 그죠? 그래도 일본은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보유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요. 일본은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배당도 받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수익이, 특히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배당 받고 해서 공부를 해 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여기에 워런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워런 버핏이 일본 엔캐리 자금을 청산하지 않았죠. 워런 버핏은 거꾸로 했지 않냐. 워런 버핏은 미국 사람이지만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싼 이자에 무이자 같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것을 미국 채권이나 미국 주식이나 뭐 다른 나라 브라질 이런 게 투자하게 해서 이것을 많이 먹었고, 이 일본 금리 인상하니까 이자 수입이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거 청산 일로 가야 된다. 요렇게 해서 요번에 NK 자금이 청산됐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 어느 정도는 맞죠. 당연히 이익 실현해야 되니까. 글로벌 시장 조정 들어가니까 당연히 빌려서 해외 투자하고 이렇게 높은 수익 자산에 투자한 것은 이제 일본 돈 갚아야 되니까 팔아가지고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 일부도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번에 일단락된 걸로 보이는데 아직 모릅니다. 근데 워런 버핏은 그러지 않았죠. 일본에서 돈 빌려서 일본 주식을 샀잖아요. 상사 주식 사고. 그러니까 일본에 얘는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일본 돈 빌려서 일본 주식 샀는데 그러면 일본 주식을 사서 올라갔어요.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지금 안 팔았어요. 그럼 이자가 높아져. 일본 은행의 이자가. 빌린다 높아져.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나는데 갖고 있어도 되는 거죠. 캐리 자금을 다른 나라에 산 게 아니라 엔화 환율하고 상관없는 거죠. 환율이란 거 다른 나라에 투자했을 때 생각되는 거고. 그래서 워런 버핏 하지 않았다. 그러면 워런 버핏 엔캐리 청산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 엔캐리 청산하지 않은 일본 주식을 대다수 샀기 때문에 주식이 고평가됐다 생각하면 파는 거고 저평가하면 사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쇼크가 났기 때문에 쇼크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 세계 쇼크는 조정 들어갔습니다. 이제 일본 주식도 비중을 축소해야 되고요. 나스닥도 십자봉이 내려갔는데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월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지만 정상적인 조정일 수도 있고요. 요 정도가 나오는 2022 이런 장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끝없이 1년 동안 내려가는 장, 그런 장들은 10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22년도인데 이미 24년 또 올까요? 굳이 엔캐리 자금이라고 일본에서 빌려서 해외 미국에 빅테크 사놨든지 미국에 채권을 뭐 했다든지, 그러면 채권을 국채를 했으면 어때요? 일본은 하겠죠. 그죠? 자익 실현다고 해야 되니까 구조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저는 가장 큰 흐름을 보면 미국은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화도 그렇고요, 엔화도 그렇고 위안화도 전부 다 약세고 미국 달러가 강세죠. 미국으로 돈이 들어간 거죠. 이게 엔캐리 일본의 싼 자금을 빌려서 투기적 자금을 가서 샀더라도 투기적 자금이 나와 빠지는 거 있지만 거의 대다수 투기적 자금이 전체 미국으로 시장으로 들어간 자금 중에 30% 가까이밖에 안 될 걸로 보여요. 3분의 1. 구조적으로 미국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성장하는 나라는 그러면 미국으로 돈 들어간 건 정상적이죠. 그래서 그렇지 이게 구조적으로 크게 내려가진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미 작년부터도 계속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와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요번에 아직은 안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용지표도 있는데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15일 날 목요일 날 노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은 소비자 물가 지수로 봐야 경기 침체 여부를 강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수요일 지나고 우리나라 시장 목요일 날 노는 날이니까 우리 영향 없고 금요일 날 그러면 반영되겠죠. 악재가 있다면.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다든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만 이제 중요한 거 미국에 있고요. 대신에 8월 14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지표고 그다음에 우리는 8월 15일로 얘가 예상을 하회하면 경기 침체 우시로 가지고 미국의 시장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또 그런데 15일 날 16일 8월 16일 날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얘들이 지난번에 옵션 만기일 때 급락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이미 만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을 걸로 보여요.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 만기일은 제가 보기에 구조적 결국은 수급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만기 전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포지션 구축은 이미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가봐야 알겠지만 큰 변동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변동은 아마 만약에 추가 하락하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해주는. 그래서 만약에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금요일 시장 다음 주 금요일 8월 16일 시장이 예의주시를 해야 돼.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8월 16일만 지나고 나면 만약에 8월 16일 급락을 한다면 이쪽을 미국도 그렇게 깨지 않으면 8월 20일 정도부터는 다시 반전장 제대로 된 반전이 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중동전은 이뭐 전쟁 중인데 유가도 76달러 이때 있잖아요. 그죠? 과거와 다릅니다. 작년에 훨씬 더 올라갔잖아요. 신경 쓸 필요 없이 간다. 그리고 자, 여기 주간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주간 기준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자 윗골이 있더라도 그러면 다음에 눌림목 주더라도 이것은 장대 음봉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차트로 보면 이미 돌아서려고 그러죠. 이번 주 한 주간은 음봉을 주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반전이 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청산될 자금들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동시에 일주일 새 순식간에 다 나왔다. 다 나왔다 그러면 이상하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번 일주일만 잘 지나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난주 이 시간에 12만원대 반타작 24만원에서 12, 3만원 그 반타작 정도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15만 천원까지 내렸어요. 40% 내렸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주봉으로 이렇게 윗골에 달려 양봉이 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음봉을 이렇게 주더라도 다시 그 다음 주에 다시 올라올 거로 보여서 그렇다. 이미 차익 실현도 거의 나왔고요. 수급도 보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지금은 이미 단숨에 7월 중순부터 단숨에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도 팔고 대다수 팔 물량들은 테슬라 255달러 이상 엔비디아도 1100달러 이상 팔고 다 숱하게 제가 방송으로 해드렸어요. 미국 주식 조정 들어간다고.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양극재는 지금 1년 내도록 빠졌고 음극재는 아직도 21년도 고점 돌파한 것은 몇 개 없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용을 보시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어저께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가도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바닥을 찍은지 안 찍은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세계 시장 중에 중국은 이미 40% 정도 내 침투를 해서 대중화됐고요. 유럽도 전기차 침투 23%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중화됐다 보죠. 대중화 안 된 것은 미국밖에 없어요. 큰 시장 중에는. 미국과 일본은 뭐 하이브리드 차 미쳤어요. 미국은 한 10% 정도 내에서 오늘 올해 한 앞으로 몇 년 동안 27년도까지 20-30% 갈 걸로 보이는데, 다른 나라 따라서.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보조금은 당연히 안 주고 뭐 그러겠죠. 그러면 미국 시장이 천천히, 아마 트럼프 집권하면 미국이 전기 자동차는 보조금도 안 주고 하면 전기 자동차 시장이 성장을 못 하겠죠. 그러면 세계에서 전기 자동차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식은 큰 상승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2차전지 주식은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큰 상승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낙폭과대니까 한 70% 빠졌으니 언제든지 만원짜리가 3,000원에 왔으니까 낙폭과대니까 악재만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 올해 11월 달에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이건 올라가요. 일단은 최저 올해 8월이 저점이라면 여기에서 50% 아니면 100%는 올라갑니다. 그럼 미국이 성장을 못하면, 이미 유럽은 역성장이고 성장을 못하면 계속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갈 거라고 많이 갖고 있으면 손에 내가 산 가격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겠죠. 내년에도.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 올해 8월부터 시작해서 25년 4년도 25년까지의 장세는 11월 미국의 대선이 결과하고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저는 뭐 해리스가 될 거로 보이지만, 뭐 되면 대다수 주식은 바닥 대비해서 올해 8월이 바닥이면 100%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1년 참으면 되잖아요. 그죠? 다들 이익 나고 나올 거 아니에요. 포스코 부채입니다. 그럼 40만원 가면 손해난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BM 17만원 38만원 이렇게 가면 이익난 손해난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보고 주식을 지금 이번에 안정되면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된다. 2차 전지는. 그래서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그 새로운 시세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고 핵심적인 종목으로 간추려서 딱 갖다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하시고, 저는 그 새로운 8월 27일 날 화요일 날 배터리의 모든 것 7탄 배터리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그럼 그 아카데미에서 10배거에서 10배에서 30배 가는 주식을 하고, 나머지 종목도 다 목표가도 다 핵심적인 종목. 제가 지금까지 2017년부터 전기차 모든 거 1탄부터 시작해서 했던 주식에 핵심적인 에코프로, 양극재, 세런, 삼성 SD, 음극재는 일지모티를죠. 요 세 개가 핵심이기 때문에 요 세 개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석, 목표가하고 이렇게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대가 이제 본격 시작됐습니다. 그의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할 겁니다. 제가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종목 추천은 거의 안 하니까 본인들이 뭐 사고 판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 영상을 보시면 동방셀동주 TV 보면 지금까지 제가 2018년도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동영상 339개 중에 제가 공식적으로 추천한 것은 많지 않아요. 지금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장기 투자 종목들은. 그래서 뭐 매매하는 주식들 매매하시면 되고, 매매하지 않을 주식은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고파는 여러분이 하지만 여기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토마토 정권통이 제가 활동하는 TV예요. 토마토 정권통 유튜브 채널이 토마토 TV 오피셜이잖아요. 공식 유튜브 채널이에요. 구독자 30만 8천명 이렇게 있고요. 요건 토마토 TV 경제 채널입니다. KT는 185번, LG는 165번 케이블 채널에 있는 한국경제TV에 와운이 있듯이 한국경제TV 있듯이 매일경제TV도 있고 토마토 MTN도 있고 EDM일도 있잖아요. 경제 채널 그 토마토TV 공식 유튜브 채널이 토마토 정권통입니다. 정권통이라는 이제 또 채널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토마토 TV 나가서 방송하면 주로 여기에요. 유튜브 올라갑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방송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저 말고 수십 명 있습니다. 그 수십 명 있으니까 본인들이 뭐 생각하는 전문가 있고 찬티 전문가, 안티 전문가 있겠죠, 그죠? 그대로 뭐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은 본인들이 판단해야 돼요. 알아둘 수 있는 능력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사람마다 이제 요 공개 1일 전이에요. 조회수가 6만 명이에요. 야, 이거 보고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을 나는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제가 말이 100% 맞을 수도 있고 100% 틀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맞을 어느 정도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보는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결국은 이걸 시청해서 안에 내용을 듣고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하는지 전문가마다 다 달라요. 포스골드 지금 팔면 평생 후회합니다. 동방박사는 단 1초도 보여하지 마라. 1초도 보여하지 마라. 그러놓고 2차전지 좋다고 추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데 전체적인 영상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큰 흐름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 선생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틀릴 수도 있고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큰 흐름이 뭔지를 꼭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이제 이게 왜 조회수가 이렇게 많을까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조회수가 많고 한번 이거 조회수로 제가 돈 버는 거 조회수로 제가 광고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회수 100만 회, 1000만 회 해도 나한테 돈 들어온 거 1원도 없어요. 그걸로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는 내리면 이렇게 되죠. 그럼 보시면 토마토 정권통이잖아요. 최병훈 하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뭐 이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많아요. 삼성 SDI 요거는 한 달 만에 조회수가 13만 명인데 13만 명인데 벌거벗은 종방사에 너무 직관적인가요? 요번에 방송 준비 안 하셨죠? 아니 이제 부담을 보시면 느껴요. 종목 공부만 너무 하셔가지고 네. 우리 상조에 13만 한 달 동안. 근데 포스콜딩스는 지금 6만이에요. 아,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포스코홀딩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 방에 가입해 유료 회원을 가입하면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포스코 부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90% 투자자들이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듣다 보면 지금 1초도 당장 팔라는 게 아니라 팔아도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1초도 보유할 근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것도 여기서 동영상 내용의 목표가는 60만원이에요. 지금 32만원이잖아요. 목표가는 100%로 정해줬습니다. 장기적으로. 다른 2차전지도 다 좋고 전기차 성장을 다시 재개하면 리튬도 실적이 나오고 하면 당연히 60만원 정도는 갈 수 있다. 하지만 76만 5천원 지금까지 이 포스코홀딩스에 있었던 사상 최고가 76만 5천원을 돌파를 76만 5천원을 저는 돌파를 못한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 거죠. 판결을 제가 판사라면 여러 가지 시장을 보고 내가 판결을 했어요. 내가 판결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제가 보는 전문가니까 전문가 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사상 최고점 76만 5천을 돌파를 못할 걸로 나는 보기 때문에 1초도 보유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삼성 SDI는 82만 8천원 사상 최고가를 반드시 돌파한다고 동방바스는 믿으니까 그 근거를 제시한 거고요. 얘는 그걸 돌파하지 못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거지. 그것은 맞고 안 맞고는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그죠? 요 안에서 내용도 보면 지난번에 뭐 삼성 SDI 그렇죠. 뭐 포스코홀딩 막 1시간 또 하다 보면 저도 헷갈려가지고 막 듣다 보면 말을 빨리 하다가 틀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안에서도 보면 뭐 리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리튬은 별로 중요시도 여기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 리튬 보면 제가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리튬 가격에 이 영상을 보면 추세 흐름을 영상을 보고 이 제가 얘기하는 기조적 흐름을 보면 다 정답이 나오는데 자 탄산 리튬은 강석에서 캐서 하니까 호주의 강산이 제일 큰데 당선 거기서 중국이 잡아가지고 중국이 해산이 중국 거니까 그 탄산 리튬 강산에서 해서 리튬이 캐서 한 게 탄산 리튬이기 때문에 이 탄산 리튬은 6개월 정도 하면 정제 재련이 다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싸다. 이게 싸다고 그랬잖아. 싸다고 오래 안 걸리니까. 하지만 염호에는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은 자 그리고 염호에 는 수산화 리튬은 주로 염호에서 탄산 리튬을 해서 다시 그걸 정제해서 다시 수산화 리튬만 요게 그래서 요게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죠? 아르헨티나나 칠레에서 나온 그 주로 수산화 리튬들은 비쌉니다. 리튬은 중국에서 LFP 배터리에 주로 쓰고 수산화 리튬은 삼원계 배터리에서 주로 씁니다. 요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은 탄산은 탄소고 CO2 탄소고 C 수산화 리튬 H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화 리튬 니켈하고 가장 잘 섞여서 니켈하고 수산화 리튬이 합성이 잘 돼서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밀도도 높고 그래서 수산화 리튬을 우리는 삼원계 배터리에서는 수산화 리튬 쓰잖아요. 전기차의 대다수가. 그래서 요게 훨씬 비싸요. 탄산 리튬 LFP 배터리 쓰기 때문에 양극재의 40%가 리튬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극재의 핵심적인 비용은 리튬 가격입니다. 니켈 가격이 아니고 리튬 가격. 그래서 리튬 가격이 중국의 리튬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제가 여기 안에서 중국의 리튬 가격은 주로 탄산 리튬을 쓰기 때문에 LFP 배터리 리튬 탄산 리튬 써서 강선을 해서 4개월 5개월에 막 양산을 해제키니까 6개월 정도만 싸기 때문에 이걸 써서 배터리 가격 낮춘 거. 우리나라는 효율이 좋은 밀도도 좋은 수산화 리튬을 우리 삼원계 배터리 주로 쓰기 때문에 좀 더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탄산 리튬은 톤당 지금 오늘 8월 달에 보니까 75위안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위안으로.
엄청 내려왔죠. 탄산 리튬 가격이. 중국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제 안에서 얘기해도 앞에 보면 강산에서 캐는 탄산 리튬이 6개월밖에 안 걸리니까 훨씬 더 싸고 싸다. 수산화에 뜨면 염호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비싸진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오해를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6만 원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 조회수. 제가 보는 입장을 얘기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른 전문가든 포스코홀딩 동방박사는 이게 1초도 보여줘 말하는데 서방박사는 이게 최고 좋다. 이 주식을 팔면 평생 후회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듣는지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죠. 그 본인이 판단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1초도 보유하니까 저의 안티가 되겠죠. 안티 찬티 남들을 전문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의견하고 맞지 않고 뭐 또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한테 누가 비난할 자격을 줬습니까? 살인자 같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든지.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의견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다. 그래서 이 근거를 계속 제가 철강하고 2010년도 철강 40조 정도 매출액에 대충 요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40조에 한 5조 9천억인가 이렇게 4조 9천 5조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3조 5천억 밖에 안 나오잖아요. 26년도 5조밖에 안 나와요. 5, 6조. 그러니까 2010년도 매출하고 이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를 그게 여기 수급을 이야기하는데 수급이 2023년도 1월 달에 외국인 지분이 거의 50% 가까이 육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48%인가 육박했는데 지금은 28%인가? 그만큼 내려왔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정확히 보면 이런 것도 정확히 그 전체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지분이 지분은 변동이 되니까 맨날. 자, 그러면 외국인 지분 지금 28% 내려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28%니까 한 20% 포인트를 팔아먹었어요. 외국인들이 23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도 썩은 물량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연기금이 일대주주인가? 안 팔았게 일대주주는 그죠? 그러면 장기 투자자들은 이렇게 평생 갖고 있다가 50만 원에 산 주식 있으면 돈이 많으니까 한 종목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펀드들은 여러 종목이 있어요. 수십 개, 수백 개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력이 쌓쳐요. 다시 15년 뒤에 1, 2, 3, 4, 5, 6, 7, 8, 9, 10 15년 뒤에 여기서 사서 15년 뒤에 다 본전 오니까 이상 와서 수익이 나니까 만약에 평균 단가가 40만 원 이분들이 옛날부터 사서 그럼 평균 단가 40만 원이라면 30만 원이라면 60만 원 넘으면 더블 왔잖아요. 그죠? 개인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30만 원 사가지고 60만 원 왔어요. 아니 여기서만 여기는 산 분들은 밑에는 물 탔지 큰 손들이야. 그러면 60만 원은 100%고 수익 났다. 그러면 10년을 돌고 있으면 연간 10%잖아요. 평균적으로 엄청난 수익률이죠. 20년을 돌고 있으면 연간 5%에 100%. 그럼 2027년도죠. 그러면 여기서 산 분들은 이렇게 샀더라도 지금 고점이 이게 났을 때 팔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연평균 5% 20%를 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외국인들이 계속 갖고 있다가 팔아먹었잖아요. 외국인이 플러스 20%. 지분이 20%구나 팔아먹었어요. 거의 50% 가까이. 그러면 누군가 다시 사줘야만 그 지분을 판 게 평균 단가 40만 원이라면 한 30조 가까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판 돈이. 한 30조 정도가 되는데 과연 이 주식을 30조로 사줘야만 다시 이익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돌파할 거예요. 사상 고점을. 이게 수급에 대한 개념이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수급의 개념이 아니고 수급의 개념도 당연히 그렇지만 회사 사업의 내용들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을 전문가 입장에서 계속 다른 전문가들이
애널 쓴 거를 감안해서 다 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다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것을 따르고 안 따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5번 8월 달에 다들 다 내려왔어요, 똑같이. 얘만 내려온 게 아니라 얘도 덜 내려왔어요. 얘는 40만원대 사신, 50만원대 사신 분들은 40%니까 5423 50만원대 사시면 40%밖에 안 내려왔어요. 나머지는 더 반타작 이상 내려오는 거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내려오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까지 갈지, 내가 산 가격까지 가는 것은 회복이죠. 회복 말고 산 가격 이상을 가야만 내가 결국은 장기 투자는 효과 나잖아요, 그죠? 그럼 사상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주식을 사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지금도 물려 있어도 그럼 한 주도 팔 필요가 없죠. 그럼 단순히 대형주 중에 시가총액 높은 것 중에 비교를 하면 당연히 저는 과연 보세요. 지금까지는 장기 투자를 보면 누가 말이 맞았는지는 지나고 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 포스콜딩스와 삼성 SDI잖아요, 그죠? 삼성 SDI는 저는 옛날부터 2010년부터 있잖아요. 자식이 17년도 2월에 2017년도 2월에 11만 했어요. 12만원. 여기서 내가 우리 지금 이토마토 아카데미에 자식에게 물려줄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 투자 비법이라고 해서 단 한 종목만 줘야 된다. 자식한테 SDI를 주라. 12만원에. 그래서 내가 제 회원 중에 3억 이상 있는 회원들이 요 33만 아카데미, 요 아카데미 안 들으면 강퇴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억 이상, 아니 5억을 갖고 있는 분이 이 아카데미 안 들었어요.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의 투자 비법을. 그래서 내가 강퇴시켰습니다. 왜 안 들으셨나? 33만 밖에 안 하는데. 이때 들어야만 자식한테 물려주면, 그러면 3억 이상 5억 있는 사람들 당연히 자식 돈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들이 10만원대는 올인 내 전재산 틀어가지고 건물을 팔든 뭐든 팔든 모든 거 가입해, 펀드도 마찬가지 해서 사도 되는 리스크가 제로다. 2020년도까지 67만원 갖는다. 76만원 찍는데 10배. 그래서 한 1년 만에 갔어요. 그 다음에 안 가서 2년 반 동안 안 가서 20만원대. 그때 한 게 제가 다른 거 LG 엔솔도 에너지, LG 화학도 하지 말고 SK노 하지 마라. 이거 안 된다. 1등주는 SDI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은 우리나라 최고 그룹인데 그 중에 최고 삼성그룹에 유일하게 주가 기준으로 10배 가고 있는 것은 이때 당시에 SDI밖에 없다. 삼성전자 팔고 장기는 SDI 사고 이때 계속 그랬습니다. 그죠? 요때는 펀드까지 모든 펀드라든지 모든 적금이라든지 다 깨가지고 SDI만 사면 된다. 안정적이다. 삼성그룹인데 물리면 갖고 있으라. 지금도 안 팔아도 됩니다. 옛날에 사신 분들은. 여기도 사시면 안 팔아도 왜? 82만 8천원 반드시 돌파를 한다는 그 확신,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념이란 것은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지. 근거도 없이 확신적 나는 이거 반드시 막연하게 내가 돌파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고집에 똥고집이에요. 그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으니까 나는 가지고 있어요. 아직 옛날 이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 2030년대까지도 가도 되는 25년 이상 가도 되는 주식이 이때부터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 근거가 사라지지 않았고 지금 더 강화되고 있는데 주식 내려왔다가 팔아먹고 올라갔다가 팔아먹고 내려 또 사고 이런 건 장기 투자가 아니죠.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 방송을 듣고 사가지고 이따 팔아먹고 또 여기 사놓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장기로 갖고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욕하고 그런 사람들. 그럼 본인들이 선택한 거지. 본인들이 알아둘 수 있는 능력 없죠. 그럼 옛날에 사서 안 팔아먹었으면 되잖아.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저것도. 지금도 10만에 3배 와 있고 20만 사도 이익 중이죠. 손해는 못 떠요. 더 가지고 있으면 되지. 어차피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장이 폭락했다고? 야, 여기서 샀는데? 여기 샀어요? 5월달에 샀는데 40만 샀는데 지금 30만인데 이 동방호사 사락을 샀더니 내려왔다고? 그러면 내가 요거를 올해 팔아먹을 지금 내려가면 손절하고 다시 여기서 사고 아니면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서 간다고 그러냐고. 시간의 개념이 있는 거지.
장기는 개념이 달라요. 단기 매매가 좀 매매하면 되죠. 차트로.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 1초는 보유하지 말아야 되지만 저는 삼성 S대는 1초 아니라 1년이라도 보유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먹을 때까지 수익이 저 위에 82만 8천 돌파할 때까지 보유하면 됩니다. 근데 그 기간 언제까지 보나? 그 기간도 대충 이야기해 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배터리 주식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다 흘러갔습니다. 17년부터 양극재는 23년도 팔아먹으라 그랬습니다. 음극재는 동박 같으면 2030년까지 들고 가도 된다고 그랬고요.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끝났다고 그랬더니 전기차 배터리 주식은 끝났다 그랬더니 끝났다는 개념을 가지고 사상 고점을 돌파를 못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몇 년 안에 다시 26년도에도 공급 가행이 지속되기 때문에 27년도 정도에 배터리가 공급 가행이 해소가 돼요. 그럼 그때 정도까지는 사상 고점을 돌파할 수가 대다수 없는데 돌파할 수 있는 주식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못하더라도 그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은 당연히 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요것도 SDI도 내려오니까 다 같이 SDI도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49%에서 이것도 지분을 10% 팔았어요. 그러면 10% 팔았으니까 얘를 SDI로도 10%를 사줘야만 사상고점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언제 사줄까? 외국인들이. 그걸 안 사주면 못 가는 거죠. 시간이 그 외국인이 실적 좀 당연히 사겠죠.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56%입니다. 지분이. 과거에 19년도부터 외국인이 팔기 시작해서 지분이 57.5%에서 49%까지 빠졌어요. 지분이 8%포인트를 19년도부터 팔아가지고 계속 팔아가지고 22년도까지 팔아가지고 이렇게 팔아서 다시 56% 왔죠. 아직 이제 1%포인트만 더 사면 사상 최고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샀잖아요. 그죠? 사니까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죠? (96,800) 아직도 돌파 못했어요. 89,000만 가고 88,800원. 제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89,000이라 얘기했어요. 그럼 89,000은 못 가고 AI HBM3E가 통과돼야만 9만대 간다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89,000 가고 조정받는데 근데 이것도 저도 이거 틀렸어요. 그죠? 하지만 아직 지분이 사상 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이게 또 외국인 사상 고점 돌파하면 주식은 또 당연히 사상 고점 돌파 가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보시고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지만 SDI도 마찬가지지만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20% 팔았고요. 지분을 SDI는 10% 팔았어요. 자, 그럼 여기 19년도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요까지 지분을 10%포인트 팔았어요. 다시 이제 1%가 부족해. 여기 최고점보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외국 개인들이 여기서 다 산 거예요. 장기 투자로.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여기서 계속 팔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새로 샀으니까 개인이 팔은 거죠. 외국인 지분이 9% 늘었잖아요. 그럼 개인이 9% 줄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본전하니까 조금 먹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년기. 이게 개념을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 주식의 사상 최고가 요거 돌파하고 50% 100%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때 사가지고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누구를 비난해봤자 그 전문가들 비난해봤자 본인한테 득되는 것이 심리적인 압박만 받아요. 그죠? 그 알아듣고 본인들이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주식은 2012년도부터 쭉 시작됐습니다. 0.2달러였잖아요. 25달러. 2012년 저가를 찍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주식은. 자,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이렇게 9년도 올라가 10년도 12년도
미국은 12년부터 AI 시대의 수혜주들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6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AI 시대가 AI 혁명 시대로 바뀌면서 주식이 마이너스 70% 빠졌습니다. AI 시대의 수혜주들이. 근데 이 수혜주들이 빠졌는데 다시 AI 혁명 시대에 그때도 1등이 되니까, 이 혁명 시대 1등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70% 빠진 거 회복하고도 10배가 가잖아요. 이게 시세 형성의 원리입니다. 바로 배터리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왔어요. 배터리 시대가 왔죠. 전기차 배터리 시대가 왔습니다. 2015년부터 시세가 시작됐으니까 15년도 8월부터 언제 2023년 4년도 3년까지 이렇게 됐어요. 21년도와 23년까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언제? 거의 10년 동안인데 8년이잖아요. 8년. 배터리가 하나의 사이클이 원래는 8년이에요. 그 15년부터 23년이 8년이잖아요. 끝났잖아요. 그죠? 큰 요 시대, 그러면 AI 시대에서 수혜주들은 미국은 뭐 했어요? 이걸 배터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일일이 공짜로 유튜브에서 하나씩 다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인터넷도 뭐 이해를 시켜서 확신을 갖게 이 주식을 엔비디아를 가지고 한 주도 못 팔게 해서 가지고 있게 할 수 있겠냐고 누가 그러겠냐고. 본인들도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정규적인 대학교 나오고 대학교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가고 공부를 해야만 최고 똑똑한 사람 되는 거죠. 인텔입니다. 인텔 시대에서는 언제부터 갔습니까? 이 주식도 2012년도 저가부터 시작해서 갔습니다. 13달러에서 얼마밖에 못 갔죠? 얘는 21년도까지 13달러에서 5배밖에 못 갔죠? 50도 50, 75. 13달러에서 여기 최저가 기준으로 13달러에서 62달러면 얼마 갔냐고요? 5배 50, 5, 35. 5배밖에 못 갔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 양봉부터 시작했다면 13년도 15달러에서 19달러, 여기 최고가 20달러니까 이 고점 대비 33배밖에 못 갔잖아요. 여기에 저가 대비해서도 50다, 5, 35, 65 4배, 5배밖에 못 갔어요. 최저가 대비. AI 혁명. 근데 AI 혁명 시대가 AI 시대고 이때는 AI 혁명 시대가 22년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저가 대비해서 얘는 몇 배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그죠? 봐봐요. AI 혁명 시대 가면 주식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전을 해줬으면 여기까지 근처까지는 얼마까지 봤냐? 50달러 근처 고점 대비 20%죠. 16, 12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90%까지만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회복되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왔잖아요. 그죠? 바로 요겁니다. 요거 2차전지도 제가 2차전지 끝났다는 것은 사상 고점을 대다수 돌파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배터리 주식 말하는 거예요. 자, 포스코 푸체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SKC 또 뭐 있어요? 에코프로 전부 다 23년도 23년도 사상 고점이 양극재들하고 리튬전 사상 그 고점을 돌파하려면 새로운 게 있어야 됩니다. 인텔은 CPU잖아요. 클라우드 서버 센터를 만들 때 수혜주입니다. AI 시대.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급증하기 시작했을 때 수혜주는 배터리 주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그래서 23년까지 마지막으로 실적이 폭발했던 양극재까지 다 갔어요. 이제는 실적 폭발하더라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주식은. 사전 고점 돌파를 못하고. 회복은 하죠. 인텔도 갔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회복했잖아. 봐봐요. 빠졌다가. 아니면 빠졌다 회복했는데. 그러면 요걸 알아야 되죠. 엔비디아는 회복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새로운 시세를 내서 갔습니다. 10배를 바닥에서 12배가 갔잖아요. 12배가 아니라 12배 갔네. 108달러 1000배 120배 갔네. 12배가 갔네. 그죠? 그러니까 엔텔은 회복도 못했고요. AI 혁명 시대 수혜주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주식도 차세대 배터리는 아니면 AI 혁명 시대의 수혜 1등이 수혜고 관련된 주식만 간 거죠.
그러면 보시면 미국도 자 보세요. AMD는 늦게 시작했잖아, 그죠? 바닥 대비해서 10달러에서 AMD 참 자, 브로드컴 서버 센터만 요것도 회복해서 저가 대비해서 39달러에서 390에 446 4-5배밖에 못 갔어요. 그죠? 자, 그래도 사전 고점 다 돌파했죠. 그리고 자, 아마존닷컴은 이거는 그거 아니고 저거 AI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통이니까 그래도 돌파는 했는데 얼마 돌파를 못 했어요. 그죠? 그럼 혁명을 일으킨 주식만 돌파를 한 거예요. 메타플랜섬 수혜 주니까 돌파를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파를 못한 주식들은 이것도 수혜주고요. 자, 알파벳은 구글인데 근데 얼마 못 갔어요. 이것도. 그죠? 그거 돌파했잖아요. 다 AI 혁명 시대 수혜주들이에요.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래도 얘도 매물인데 그나마 미국이라서 97달러에서 50%밖에 못 올라갔잖아요. AM도 올라갔고 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못 간 주식들이 가그를 AI 시대에 있던 그거만 못 갔잖아요. 그죠? 애플을 아니다. 인텔 이것도 좀 애플도 올라갔으니까 얘는 좀 특이한. 그래서 우리 배터리 주식도 사선 고점을 돌파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런 것보다도 그러지 않고는 회복만 하니까 회복 수준, 즉 보수급 부침도 그렇고 전부 다 사상 고점 근처까지 가서 고점이 마이너스 80% 90%밖에 못 가고 사상 고점 다 돌파해서 다시 밑에서부터 많이 가는 주식을 지금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많이 돼서 그렇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장기 투자는 그렇다는 거죠. 단기 매매는 그냥 매매하시면 되는 거 알아서. 이제 8월 달에 양극재나 이런 데 다 저점을 찍으면 버스코프CM, 에코포르 BM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SDI도 그렇고요. LG엔솔은 할 필요 없지만 뭐 요거 삼성 SDI, 버스코프CM, 에코포르 BM, 음극재 뭐 이런 주식들은 다시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거래가 잘 되는 양극재 중에 거래가 잘 되는 주식은 버스코프CM, 에코포르 BM 이런 것은 주식 선물이 있기 때문에 주식 선물로 한 배 사면 33% 내려가 반대미 나가요. 마진코. 지금 여기서 내려와서 33% 내려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선물은 좋은 게 돈이 1,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샀는데 내려가면 33% 반대미 나가니까 빨리 에코프로 BM을 매도 치면 돼. 매도 진입하고 요 매수 진입하고 해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닥 찍었다고 확인이 되면 만약에 난 에코프로 BM을 좋다 그러면 에코프로 1,000만원 집어넣고 선물 2,000만원 매수 진입하고 버스코프치면 10% 매도 진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면 나가려면 장이 계속 안 좋고 이번 주 이렇게 내려오네. 그럼 이거 같이 매도 진입하면 되죠. 에코프로 BM을 만약 2,000만원 샀으면 버스코프치 2,000만 샀어요. 그러면 계좌는 괜찮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같이 내려왔어요. 26만원에서 20만 20% 내려왔지. 20만원에서 16만원 20% 내려왔잖아요. 그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방향이 나오면 매수는 놔두고 위로 가면 매도를 청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과거에 22년도
양극재는 포스코 붙이면 22년도에는 여기서 아카데미 하면서 16만원대 포스코 붙이면 3배를 사라. 2배 사고 이익 났을 때 3배 사서 가면 3배는 먹으니까 1000만원 가지고 9배니까 3배 곱하기 3배는 9배잖아요. 1000만원 1억 되는 거다. 3배면 30만, 360, 48만, 50만이잖아. 그죠? 원래 목표가가 43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물로 해야 되는 거죠. 바닥이 확인했잖아. 바닥.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게 바닥이 확인되면 아직은 바닥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바닥 확인은 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지금 구간이 여기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빠지게 V자 반등을 해주면 바닥이에요. 이렇게. V자 반등 못 해주면 파동이 거리겠죠. 지금 여기인데 요렇게 있다가 한 번 더 빠지면 여기가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스토캐스는 올라갔잖아요. 아직 스토캐스 내려와서 바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트를 보고 이제 언제 들어갈지를 바닥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럼 한 번도 손해 안 나니까 보유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전기차의 모든 거 7탄 할 때 다 알려드립니다. 매매도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현금을 사신 분들은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올해 8월 바닥에 나오는 것 무조건 50%에 100% 간다 그러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도 장기적으로 60만원 목표 건 거예요. 그죠? 그렇다 생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고 한번 보세요. 여기 내용 중에 제가 틀린 내용 고정해 줬습니다. 탄산리튬, 수산화리튬에 대해서 수산화리튬이 당연히 더 비싼 거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갑니다. 요거랑 요 주식이랑 삼성 SDI 벌금에서 종무사 두 종목은 꼭 영상을 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동광서 1등 투집하기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동방사 최변 정보는 동방사 찍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꼭 여기다가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만 잘 지내보자고요. 감사합니다.